자, 이제는 공사가 이제 완료됐을 때는 뭐 받았나요? 사용검사. 그럼 이제 완료 전해를 볼 건데.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이 다 내가 필기가 끝난 다음에 적어야 제대로 적어. 왜냐면 설명할 게 또 있잖아, 지금 여기에. 공사 완료되기 전에 미리 받는 걸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건축법도 공사가 끝나기 전에 뭐 받았어요? 임시 사용 승인이지. 용어가 지금 바꿔졌지, 용어가. 지금 여기는 무슨 검사인데? 사용 검사인데 용어가 사용 승인으로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임시자가 붙으면 건축법처럼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건축과 주택법이 상당히 비슷한 거야, 내용 자체가. 그래서 미리 받을 때는 그 사용 검사라고 안 하고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불러. 그럼 임시 사용 승인은 어떻게 받느냐? 자, 이 법은 사업이 두 가지니까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주택 건설 그리고 대지 조성. 요거 두 가지 사업에 따라서 어떻게 임시 사용을 받냐면, 자, 요거는 건축물이 동별로 완료되면 그 동에 대해서 미리 뭐 받을 수 있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거지. 동별로 완료됐을 때 요 지문이야. 그럼 대지 조성은 구획별로 완료됐을 때 받는다, 이렇게 놨어. 여기는 구획별이야. 요거는 동별이고. 그런데 단 분명히 건물은 동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름이 공동주택으로 나오면 세대별로 이렇게 나와. 그럼 공동주택도 뭐 중에 하나인데? 건축물 중에 하나지. 근데 건축물인데 이름이 뭐로 나오면? 공동이 나오면 이때는 뭐별로?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단지를 생각해 봐요. 자, 아파트 이게 한 동이야. 한 개 동이 있다. 그럼 한 개 동이, 자, 아파트에 이렇게 층수가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만들지. 그럼 기본적으로는 요 동이 끝나야 받는데, 이게 뭐로 돼 있으면 공동이라면 전부가 아니라 뭐별로? 이렇게 세대별로도 미리서 뭐 받아? 임시 사용 승인을 받겠지.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가. 응? 임시 사용 승인은 요 사업으로 나올 때 뭐일 때는 요걸 나와야 돼. 이게 건축물일 때는 동이야. 건축물은 동별로. 근데 뭐로 나오면? 공동주택이 나오면 동이 아니라 세대별로 이렇게 나오는, 세대별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절차는 무조건 한 문제는 기본으로 나와, 한 문제는. 근데 세 문제까지 관련돼 있어, 이게. 세 문제까지. 문제 푸는 방법이 요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게 세 개까지는 풀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 무조건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무조건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럼 요거를 여러분 책에서 이제 정리했으니까 앞으로 가서 요런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가 확인 한번 할게, 이제. 자, 217조. 그러면 시행 절차에서 1번 사업계획 승인이 나와 있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단독은 얼마? 30호 이상. 다음은 50호 이상으로 한다. 2번 한옥에 체크해. 한옥에다. 그 한옥은 30이야, 50이야. 50 이상 돼야 승인을 받아. 자, 거기 1번은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이렇게 돼 있지? 이걸 시험에서 이렇게 지문을 길게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뭐로 나왔어? 한옥으로 출제된 거잖아. 그러니까 일반 단독은 30인데 한옥으로 표시가 되면 50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공동 30세대 이상, 다음의 경우 50 이상으로 하고,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30세대 이상 리모델링 들어간다. 그럼 그것도 당연히 승인 받는다, 그 말이야. 자, 그때 1번 다음 요건을 갖춘 무슨 주택? 도시형이야, 도시형. 그 도시형인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세대별로 전용 면적이 얼마? 30 이상이고 그 단지의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다.
이런 요건을 갖춘 단지역 연립 다세대도 얼마? 50 이상이면 승인받아야 돼. 그리고 2번 도시정비법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배웠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 방법이 5가지가 있어서 그중에 현지 개량. 현지 개량으로 하는 정비구역에 건설하는 공동주택도 역시 얼마? 50세대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대지 조성은 얼마다? 1만 이상. 자, 승인권자 넘어가도 되겠죠? 예외도 했고. 자, 다음 장에 가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는데 승인 대상에서 제외가 나왔네. 그럼 승인 안 받는다 그 말은 어떻게 하라? 허가 받아라 그 말이야. 승인 대상 제외니까 그냥 한다 이러면 안 돼. 어차피 주택은 무슨 법 아니면 무슨 법? 건축법 아니면 주택법에 적용을 받게 돼 있잖아. 그럼 주택법에 적용을 안 받는 거니까 건축법 허가로 받아라 이런 말이 돼. 근데 내가 이렇게 써줬는데 안 써주면 여러분 이 말을 이해 못하고 시험 나가서 안 받고 한다 이런 식으로 담으면 안 돼. 승인 대상 제외니까 승인은 안 받는데 이제 무슨 법으로? 건축법상 허가로 받는다 이 말이 되는 거지. 1번 준주거 상업지역 준주거 상업에서 유통상업 제외하고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그럼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다. 그럼 뭘까? 주상복합 건물. 그럼 주상복합이면 또 뭘까? 오피스텔이라는 얘기지. 오피스텔. 그래서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이다. 그러면 30세대 이상이더라도 승인받을 필요 없이 뭐로 한다? 허가 받아서 하면 된다 그 말이야. 거기다 어디다 쓰냐면 그 굵은 글씨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그게 뭐다? 주상복합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적으라는 이야기야. 거기다 굵은 글씨에다 적어야 돼. 굵은 글씨에다 300세대 미만의 주택이잖아. 그리고 주택 외의 시설이니까 거기까지를 주상복합 다른 말로 오피스텔. 그럼 여러분들이 배웠어. 지난번부터 오피스텔은 항상 지역이 어디다? 준주가 아니면 상업이다 배웠잖아. 근데 여기는 상업에서 뭐 빼고? 유통 빼고 이렇게 돼 있네. 유통 빼고라 돼 있어 여기는. 원래는 오피스텔 하면 준주거 상업이야. 준주거 상업. 여기도 상업까지는 맞는데 뭐는 빼고 유통상업은 빼고야. 그러면 이제 구분을 좀 해볼 거예요. 지금 주택 문제가 30호 30세대가 있고 또 지금 오피스텔로 하면 오피스텔은 300이 기준이 되겠네.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지분이. 그래서 주택이 30호, 30세대 이상, 미만 구분해봐. 이상은 무슨 법으로? 그렇지, 주택법을 하는 이야기야. 그럼 주택법을 한다 그 말은 사업계획 뭐를 받아서 승인받아 하는 이야기야. 그럼 미만이면 무슨 법? 건축법으로. 건축법은 무슨 허가 받아서 건축허가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런데 오피스텔은 300세대 이상이냐 미만이냐 또 달라지겠지. 그래서 오피스텔 기준은 300이야. 일반 주택은 30이고 이게 차이점을 알아야 돼. 일반 주택인지 주상복합 오피스텔인지 차이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오피스텔은 30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으로 하고 300 미만이면 건축법으로 해도 된다 이 말이라니까. 그리고 당연히 주택법은 뭐 받고 사업계획 승인받아 하고 오피스텔이 300세 미만이면 건축법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무슨 허가 받아서 건축허가 받아 이렇게 돼. 좀 이따 요걸 하나를 적어 두시고 요거 적어서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차이점이야. 주택은 얼마? 30이고 오피스텔은 300의 기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오피스텔이 300 미만인 것은 조그마한 규모지 그런 것들은 허가받는 이유가 뭐 안 만들려고? 부대 복리시설을 안 만들라고 하는 거야.
300짜리에다가 아까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이거 다 만들면 쫄딱 망해. 망해서 안 되니까 건축법을 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오피스텔이 1000세대야. 그럼 오피스텔 1000세대가 있어. 그럼 뭐로? 승인 받으니까 거기 가면 놀이터도 있고 유치원도 있어. 다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 차이야. 그러니까 구분하겠죠? 주택일 때는 얼마? 30. 오피스텔은 다른 말로 무슨 복합? 주상복합. 요거 기준은 얼마? 300이야. 그러니까 중개업 하다 보면 상가 하다 보면 오피스텔을 다룰 거 아니야. 오피스텔이 저게 주택법으로 만들었는지 건축법으로 만들고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하면은 세대수 보면 알겠지? 세대수 300 넘어갔어. 아 그럼 주택법으로 했나 보다 이래야지. 그리고 그럼 관리비가 비싸겠네? 그것까지 연결이 돼야지. 왜 비싸? 부대 복리실까지 하니까 내가 쓰지 않는 것도 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규모가 작은 300세대니까 아 저기는 관리비나 이런 게 좀 싸겠네? 이렇게 연상이 돼야 돼. 그러려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를. 특히 오피스텔 하다 보면 세대수 보면 나오겠지 이제. 근데도 이제 오피스텔을 2번 나눠서 하는 것도 있겠지. 500세대가 있어. 그럼 나눠서 할 수도 있지. 가서 보니까 500인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 아 저거 나눠서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에? 같은 단지 아파트 오피스텔인데 가니까 500인데 부대 복리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럴 때는 저기 한꺼번에 안 했구나 이렇게 알아들겠지. 나눴을 거 아니야. 250 하면 뭐로? 허가받아 했을 거 아니야. 그런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실무할 때 다 써먹는 지문들이야 이게. 시험에 써먹는 게 아니야. 이건 시험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실무에 가거든 이런 말로 구분해서 써먹으라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뭐 이름도 아주 생소하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달한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것도 허가로 대신하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공급별 분할건설 공급.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얼마 600 이상이면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건설 공급하라 되겠지. 그러면 주택단지가 500이면 분할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공구별 분할이 나면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에서 공구별 분할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 그 다음에 5번 승인 절차. 자, 사업계획 작성 및 신청. 자, 1번 있고. 자, 2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다 주택뿐만 아니라 뭐뭐가 들어가? 부대 복리까지. 항상 승인이 나오면 부대 복리까지가 들어가. 그래서 부대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 도성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한다. 그럼 이번 승인권자는 신청을 받았을 때, 자, 날짜 며칠? 60일. 자, 그러면 날짜가 나오면 무슨 날로 60일이야? 항상 받은 날 기억하면 되지. 그러니까 모든 날짜의 기준이 나오면 받은 날이야. 받은 날 60일 안에 승인 여부 통보하라 이렇게 나왔고. 3번 승인권자는 승인했으면 항상 뭐 하라? 고시까지 해야 돼. 승인 고시. 그러면 이제 4번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한다. 그럼 무슨 승인? 변경 승인 받아야 되겠네. 그러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않는다. 모든 법이 똑같아. 허가, 인가 이 말 나오면 다시 받아라. 그 다음에 경미하다, 받을 필요 없다. 똑같이 나오지. 그 다음에 대지의 소유권 확보. 여기다 별표. 원칙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예외, 다음에 해당할 때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소유권 확보 안 해도 뭐 받을 수 있어? 승인 받는다 그 말이지. 확보해야 승인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건 승인 확보 안 해도 승인 받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은 대지 면적의 얼마를 80 이상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찾았나요? 괄호는 내가 안 읽었어. 괄호는 읽지 말고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무슨 대상? 매도 청구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보를 안 했어. 그러면 확보 못한 땅은 내가 팔아라고 할 수 있다. 그게 뭐야? 매도 청구. 그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85 이상의 80% 이상의 사용권만 확보해도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사업 주체가 소유권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죠. 그럼 특히 1번하고 2번은 어디 법과 같아? 건축법과 똑같지? 건축법도 80 이상 뭐 받아라? 동의 받아라. 그건 동의로 나왔었지. 숫자는 똑같아. 그리고 2번은 그때는 건축주로 돼 있었지. 건축주가 소유권 확보는 못했으나 사용권 확보했다. 이름만 바꾼 거야. 사업주체를 건축주로. 그러나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리고 세 번째,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가 사업한다.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가 사업할 때는 굳이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이 사람들은 부도나 파산 날 일이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이겠지.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옆에다 신설 이렇게 써. 신설. 작년까지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졌어. 아까 리모델링을 하려면 결의를 받으라는 말 기억나나요? 그때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경우 이렇게 써있지? 이 말이 뭐냐면 아까 결의를 얼마 받으라고 그랬나요? 3분의 2 과반수 이렇게 받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결의 안 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안 해준 사람은 안 해주면 사업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매도 청구 들어간다 그 말 같아. 그러니까 결의해주면 넘어가고 안 해주면 뭐 들어가? 매도 청구. 그 매도 청구란 이야기야. 그래서 조합이 매도 청구를 했다면 할 수가 있다면 굳이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승인은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 다음에 7번 매도 청구. 매도 청구 대상은 위 양괄호 6번에 반달가로 2번 예외의 동그라미 그게 뭐야? 그 맨 위에 있는 거 지구 단위 계획 결정 80 이상 그걸 말해. 그러니까 여기에 매도 청구는 승인 안 받은 사람 모두 매도 청구한다가 아니야. 그 네 가지 중에 1번에 해당하는 걸 말해. 1번. 아까 사용권 얼마 확보? 80. 그리고 확보 못한 건 무슨 대상? 매도, 거기서 매도 청구야. 그 1번 매도 청구.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항상 어떻게 청구해? 시가로. 건축법도 시가로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도 시가로 청구. 그래서 원래는 건축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던 거야. 여기 있던 걸 건축법으로 옮겨간 것 뿐이니까. 그래서 매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매도 청구는 항상 소유자와 하기 전에 몇 개월, 3개월에 협의하라고 되지. 이거는 어디를 가도 똑같아. 매도 청구는. 무조건 공법상의 매도 청구는 뭐로 매도해? 시가로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협의하라 이렇게 나와. 그럼 이유가 있죠. 그러면 3개월 동안 협의를 했는데도 안 팔았어. 그러면 법원에다 소장 제기하면 돼. 바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조건을 만들려고 몇 개월, 3개월간 협의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매도 청구는 어떤 사람에게 할 거냐? 95% 이상 사용권이 확보가 되면 그 확보 못한 누구한테? 굵은 글씨만 읽어. 그 뭐? 그래, 모든이야. 모든. 그러라고 답을 써준 거잖아. 그러니까 95 이상 확보했다. 그러면 확보 못한 누구한테?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해. 그러면 95 미만일 때는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고 시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이 사람을 뭐하고?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그럼 갑자기 왜 이 말들이 나왔어? 아까 동그라미 1번이 뭔데? 지구 단위 계획이잖아.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그 전에 무슨 구역이 지정돼야 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나와야 되겠지.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고 시하기 몇 년? 10년 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어. 투기꾼이야? 아니야? 아니지.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한테는 매도 청구 못 한다는 이야기야. 그 사람 빼고 매도 청구하라 그 말이 돼. 자, 그럼 숫자로 할게요. 자, 100명이 있어. 그러면 승인을 받으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전부 사용권 확보해야 되겠지. 그런데 몇 명만? 80명 이상만 무슨 권 확보하면 돼? 사용권 확보하면 되는 거네.
그다음에 확보 못한 것은 무슨 청구하면 돼? 매도 청구한다. 이런 내용이야. 숫자로 하면. 그래서 이제 확보를 했는데 96명 사용권이 확보됐어. 이런 경우도 있겠고 90명이 사용권이 확보된 경우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96명이니까 95 이상 넘었지 지금. 그럴 때는 나머지 몇 명이야? 4명 모두에게 뭐 할 수 있어? 매도,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확보 못한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매도 청구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는 확보 못한 게 10명을 확보 못한 거지. 90%, 95 미만이야 지금. 10명을 확보 못했어. 근데 4명은 10년 전에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 6명 있고. 그럼 이 사람한테 매도 청구해 못해? 못하고. 이 사람 여기에다 매도 청구 이 뜻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그 80 이상 거기서 나오는 거야. 80 이상 확보하라. 근데 확보했는데 하다 보니까 95 이상 확보된 경우도 있고 95 미만 확보도 있다. 그 말이겠지. 그러니까 95 이상이 확보되면 누구한테? 나머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한다. 95 미만이다. 그럴 때는 자, 10년 전에 취득해서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을 빼고 그 사람 빼고 매도 청구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해. 시험장 가면 누구누구 제외냐, 모든이냐 이 말 찾으면 돼. 알겠죠? 95 이상 그럼 어떻게? 모든 이거 찾으면 되고. 그럼 95 미만 그러면 누구누구 제외가 나와야 돼. 누구누구 제외하는 사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숫자 다 못 외우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험장 찾는 방법이야. 사용권이 얼마 확보했네 이 질문이 나올 거 아니야. 95 이상 그럼 누구한테? 모든 찾으면 돼. 모든 이 말이 들어가야 돼. 그럼 95 미만이다 그러면 누구누구 제외한 이렇게 나와.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도 청구는 무조건 100%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공부하는 얘기야.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동그라미 2번. 리모델링에서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뭐하지 않은 사람, 찬성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아까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려면 결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 결의에 찬성 안 해준 사람은 또 뭐 안 들어간다? 매도 청구 들어간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몰라도 돼. 나중에 리모델링 하려면 다시 허가 받아야 돼. 근데 지금 여러분 그것까지 하려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저기 이제 사장에 관한 관리 파트 나올 거 아니야. 거기서 리모델링 나와. 그때 요 설립할 때하고 허가 받는 과정을 다시 해드릴 거야. 지금은 앞에 거 무시하고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결의에 뭐하지 않은 사람, 찬성 안 한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한. 그것만 기억하라. 앞에 거 지금 빼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일과 이에 의한 매도 청구는 모두 무슨 법 준용? 집합건물법 준용해.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에서 매도 청구 나와도 무슨 법? 집합건물법. 건축법의 매도 청구도 무슨 법? 집합건물. 같은 거야. 모든 매도 청구는 무슨 법을 준용해? 집합건물법을 준용해. 그 다음에 반달거리 2번. 소유자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나와 있죠? 이것도 주택법하고 건축법이 다 똑같이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건축법 그때 요거 지문 그대로 나왔고 오늘 또 그대로 나왔어. 한번 읽어보시면 돼. 그 다음 장. 사업계획 이행과 취소. 자, 공사 착수 원칙.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행하는데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기업. 승인을 받은 경우는 승인 받은 날부터 몇 년? 5년이네. 아무 내용 없으면 승인 받고 5년이야. 그런데 니은 공구별로 분할 시행해서 승인을 받으면 최초자 보이면 몇 년? 5년 안에. 그럼 B, A 외유 공군이가 최초가 아닌 거는 최초 무슨 날? 착공신고일로부터 2년 후 돼 있어. 그때 예외. 승인권자는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주체 신청을 받아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 안에서 기업과 또는 니은의 A는
공사 착수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건 뭐는 연장이 안 되고 2년짜리는 연장이 안 되고 그 말이야. 5년짜리만 1년을 연장해. 그 사유는 기역부터 비읍까지 나와. 읽으셔야 돼 나중에. 나는 사유가 있다고만 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사유가 생기면 5년짜리였던 것들은 몇 년을 1년을 연장할 수 있어. 그럼 2년짜리는 연장되지 않는다 그 말 같은 거지. 그 다음 2번 착공 신고. 사업주체가 위 일에 따라 공사를 시작할 경우 승인권자에게 뭐하라? 신고. 그러니까 착공 신고한 거란 얘기야. 그리고 2번 사업주체가 신고한 후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대지에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뭐하라? 합의. 아까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해봐라 그래서 그런 합의를 하거나 안 되면 관할법원에다 뭐한다?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공사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매도 청구 시가대로 그러니까 공시지가로는 부당한데 시가대로 준다고 했는데도 안 팔았어. 그 몇 개월, 3개월간 공을 들여놨다 그 말이지. 그래도 안 되면 합의가 안 되거나 합의가 되면 합의된 대로 안 되면 법원에다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한다 그 말이겠지. 그럼 소송 제기하면 반드시 무슨 판결? 승소 판결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공사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경우 승소 판결 안 내리면 사업에 못해.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절차 시가대로. 그래서 시가야. 그 몇 개월? 3개월 이상. 그래서 합의가 되면 바로 공사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안 되면 법원에다 소를 제기해야 돼. 그럼 반드시 승소 판결이 나오게 해준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승소 판결은 사업하게 한다. 그 다음 3번 승인의 취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 그렇지 할 수 있다. 사유가 1번 승인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 착수하지 않았어. 단 위 반달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니은의 비는 제외. 이게 뭐야? 2년짜리는 취소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 아까 미리 적은 게 2년짜리는 뭐도 안 되고 연장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된다 써놓은 거야 미리서. 요걸 기출문제 보면 있어. 시험 문제가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취소나 연장은 몇 년짜리만 5년짜리만 해당돼. 2년짜리는 연장도 없고 취소 사유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두 번째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것도 건축법에 그대로 있지. 경공매로 소유권이 상실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3번 부도 파산으로 공사 완료 불가능하다. 이것도 건축법 그대로 있지. 착수는 했으나 완료가 그러니까 건축법 주택법이 똑같아. 취소 사유 자체가. 구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9번으로 내려가. 9번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창원시가 승인권자야. 창원시가 자기 지역이니까 아파트 짓는 사람한테 야 여기다 공원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될까? 압력 넣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승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았어 해줄게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야. 옛날에는 이 조문이 없었어. 이 조문이 없으니까 야 너 공원 만들어서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 승인해 줄게 이렇게 조건 붙일 거 아니야. 안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직접 사업에 필요한 것이 아니면 뭐 하면 안 된다? 기부채납 요구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됐지. 그리고 2번 감리자. 감리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했을 때 시장 등이 리모델링 허가했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야. 승인했을 때나 시장 등이 허가했을 때라고 나왔어. 그럴 때 감리 자격이 있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승인이나 허가가 됐을 때는 감리자 지정하라 그 내용이야. 다만 거기 주의해야 돼. 사업주체가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야. 그럴 때는 감리자 지정할 필요 없다 그 말이야.
그리고 하나가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도 감리자 지정할 필요 없다 하겠지. 그까지만 봐요. 그러니까 기부채납도 1번만 있고 감리자도 1번만 읽으라는 얘기야. 그 정도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검사는 다음 주 진도로 들어갈게요. 사용검사 이미 했어요. 다 집에 가시면 요 옆에다 적는 거 요거를 꼭꼭 한번 해봐. 손으로 직접. 책에다 한번 정리 딱 해놓고 그러고 나서 연습지에다가 저 순서 한번 적는 거 하고 또 날짜 하는 거고 아까처럼 승인권자 하는 거 정리해보고 이렇게 한 번만 해봐.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을 해보면 이게 정확하게 이해돼. 근데 그 눈으로만 보고 말면 이게 공부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내가 설명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연습해보면 뭐 안 되면 보고 해도 돼. 보면서 아 이럴 때 이렇게 나가고 이거는 애워서 하는 게 아니라 보고라도 해보란 얘기야. 한 번 해보는 거하고 그냥 끝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야 이게. 나중에 시험장 가면 기억이 나. 기억이. 외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억이 나니까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해보시도록 하고. 자 다음 주에 사용검사부터 자 다음 주 진도로 갈게요. 자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